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요즘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크게 좀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대체 왜 이러지 하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히 일시적인 변덕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어쩌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바로 미국 지역은행들의 불안 문제, 이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여러 자료들을 쭉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현재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가 않더라고요. 언뜻 보면 뭐 기술주하고 지역은행 별 상관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 복잡하게 얽힌 금융시장의 실타래를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죠. 도대체 왜 미국 지역은행들의 문제가 저 멀리 있는 나스닥 시장까지 뒤흔드는 걸까요? 사실 작년에 한 번 좀 시끄러웠다가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그 미국 은행 위기설이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특히 일부 중소규모 지역은행, 이 은행들의 재무 상태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 마음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잠시 좀 잊혔던 불안감이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퍼지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점은 저희가 여러 지표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한두 개 은행만의 문제, 이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 신호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요. 이게 좀 부실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생긴 미실현 손실 규모가 여전히 좀 상당하다. 이런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랑 그 채권 평타 손실 문제군요. 이거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그 구체적인 재무적 문제들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신뢰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특정 은행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시스템 전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랄까 작은 돌멩이 하나가 연못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개별 은행의 문제점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 점이 핵심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정말 궁금한 지점인데요. 이런 지역 은행들의 문제가 왜 하필이면 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첨단 기술 기업들이 잔뜩 모여 있는 나스닥 지수에 직격탄을 날리는 걸까요? 뭔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언뜻 보면 진짜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데 금융시장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이게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곤 하거든요. 크게 한 두 가지 경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강화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요. 위험한 곳에서 돈을 빼서 여긴 안전하겠다 싶은 곳으로 옮기는 현상,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혹시 내 돈 잃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자산들,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요. 특히 그중에서도 경기에 좀 민감하고 변동성이 큰 기술주 같은 것들을 일단 파는 겁니다. 팔아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은행이 불안하니까 일단 위험해 보이는 주식, 특히 막 오르내리는 기술주부터 팔고 보자 이런 심리군요. 그럼 그 판도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팔아서 확보한 자금은 보통 이제 미국 달러나 금, 아니면 뭐 미국 국채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 자금 흐름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이런 경향이 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자금 이동 과정에서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들, 여기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거고 그게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이유는 불안 심리 때문에 기술주를 팔고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는 피난 현상이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어쩌면 더 직접적이고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입니다. 신용 경색이요. 이것도 좀 풀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신용경색, 말 그대로 돈줄이 마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은행들이 이제 대출 부실을 확전해서 돈 빌려주는 걸 아주 꺼리게 되는 상황이죠. 은행들이 이거 빌려줬다가 떼이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커지면 대출 심사를 엄청 까다롭게 하거나 심하면 아예 대출 창구를 닫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뭐 사업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돈이 잘 돌아야 경제도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 그 돈줄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렇습니다. 특히 기술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요. 뭐 새로운 기술 연구하고 개발, R&D하고 또 사업 확장하고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은행들이 돈 빌려주기를 꺼리는 신용 경색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발생할 것 같다는 우려만으로도 기술 기업들한테는 이게 큰 부담이 됩니다. 앞으로 자금 조달 어려워지면 우리가 계획했던 연구나 투자를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퍼지면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확 낮아지게 되죠.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돈 구하기 힘들어질 것 같다는 예상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직 이익을 크게 내지 못하고 투자에 의존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술 기업들은 이런 신용경색 우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우려들이 이제 모이고 모여서 결국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게 나스닥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인 안전자산 선호가 약간 좀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면 이 신용경색 우려는 실제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은행 문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기술주를 팔고 이게 안전자산 선호, 또 은행들이 돈줄을 쫄까 봐 걱정돼서 기술 기업들의 미래 성장 기대치가 낮아지는 이게 신용경색 우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스닥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환경 때문에 부담이 좀 있었고 세계 곳곳에 지정학적 긴장감 같은 다른 악재들도 여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복합적인 공포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복합적인 공포 혹은 복합적인 금융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요. 정말 어느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악재들이 동시에 혹은 연쇄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거의 극대화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기업들 이자 부담 커지고 소비 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지역은행 문제가 또 불거지고 여기에 국제정세 불안까지 더해지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진짜. 이런 불안 심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좀 전망을 해본다면요? 글쎄요, 이런 금융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은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아시다시피 주가나 환율 같은 가격 지표들이 예측하기 어렵게 위아래로 크게 출렁거린다는 의미잖아요. 네, 맞아요. 정신없죠. 네,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상황은 당연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업들의 투자나 고용 계획, 또 소비 같은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면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나스닥 하락의 중요한 배경으로 떠오른 미국 지역은행 문제와 그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기술주를 팔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은행들이 돈줄을 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술 기업의 성장 기대가 꺾이는 신용 경색 우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었네요. 복잡해 보였던 여러 금융 현상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저희 분석을 통해서 그 큰 그림이 조금이나마 좀 선명하게 그려지셨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미국 지역은행 문제, 이게 과연 그냥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흔들림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경제 내부의 좀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점,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신호탄은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일지 아니면 더 큰 폭풍의 전조일지 말이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장 나오긴 어렵겠죠. 앞으로 발표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예를 들어서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상황은 어떤지, 또 실물 경제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하고 또 분석해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금융시장의 흐름을 따라와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